안녕하세요. 포커스나우입니다. 단 한 장면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2025년 10월 평범한 잠수함 진수식 현장. 하지만 그곳에는 세계 해군을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을 넘게 극비로 개발된 한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략을 무너뜨리고 캐나다를 움직여 60조 원 규모 계약을 성사시킨 이 무기의 정체는 포커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유심히 살펴보면 항상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놓고도 늘 별거 아닙니다라며 몸을 낮추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미사일은 일부러 성능을 낮춰 발표합니다. 탄약 보유량은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수함과 구축함의 크기조차 실제보다 작게 공개하곤 합니다. 국방부 브리핑을 보면 마치 우리의 무기들은 평범하기만 한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강한 걸 숨기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해성5라는 미사일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 철학, 국가 전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는 무기는 가장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성5는 다릅니다. 이 미사일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적이 모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알려지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특별한 무기 말입니다. 역사는 가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전의 한 결정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해성5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미사일의 개발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 년 전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IMF 외환위기도 아직 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군 내부의 선견지명 있는 전략가들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항공모함도 이지스함도 한 방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한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북한의 위협만 해도 충분했지만 중국의 부상까지 예측하며 먼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철학에서 출발한 해성5는 존재 자체를 숨기는 무기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숨길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진정한 가치는 그 성능이 아니라 예상 불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신무기가 개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미국이 스텔스기를 만들면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탱크를 개발하면 언론에 브리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억제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며 군사 외교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적국으로 하여금 이 정도의 무기가 있으니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해성5의 개발이 끝난 것은 2021년, 실제 전력화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건 앞에 단 한 번도 국방부 언론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미사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무기는 알려지는 순간부터 가치가 반감되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억제 무기들은 적이 그것을 알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해성5는 정반대입니다. 적이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적은 대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며 대응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해성5의 진정한 전략이 있습니다. 적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은 항상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2025년 10월 한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행사였습니다. 해군이 새로운 군함을 만들었으니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무기들이 행사장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재원도 적혀 있지 않으며 이름조차 붙지 않은 정체불명의 거대한 미사일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미사일은 처음부터 거기 있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과 방위사업 종사자들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봅니다. 어라? 이 미사일 크기가 러시아의 야운트 미사일보다 크지 않은가? 저것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분명하다. 그 순간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조금씩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는 보도하기 시작했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을 시작했으며 세계의 해군 관계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준비해온 이 한방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해성5의 진정한 위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기본 사양을 알아야 합니다.
마하 세시속 약 3,800km. 이것만 봐도 이미 엄청난 속도입니다. 일반적인 항공기가 시속 900km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해성5는 그보다 4배 이상 빠릅니다. 소리보다 3배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해성5는 바다 수면 바로 위를 마치 파도 위를 스치듯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비행 과정 내내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군 함정들이 보유한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설령 어떤 방법으로든 탐지한다 해도 남은 시간은 불과 수십 초일 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제적 파괴용 무기입니다. 구축함도 맞을 수 있고 이지스함도 맞을 수 있으며 심지어 항공모함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타격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미사일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무기. 그것이 바로 해성5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이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해전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무기. 그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해성5는 그야말로 세계 해군 전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국방 전략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중국은 현재 항공모함 3척을 앞세워 동북아 최강 해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창펑급 항공모함, 스키점프식 갑판의 함정들. 중국은 자신의 항공모함 전략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동해까지 영향력을 뻗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해양 강국 꿈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해성5는 그 모든 전략의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왜일까요? 해성5의 사거리는 500km입니다. 500km라면 얼마나 멀까요? 부산에서 발사하면 중국 상하이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사일은 잠수함에서도 발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잠수함들이 동해와 서해에 조용히 깔려있는 순간 그 바다는 더 이상 중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없는 바다가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항공모함도 500km 밖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마하 3의 미사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해양 굴기 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3척이 있어도 대한미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중국은 해성5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물어도 답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도 공개하지 않으며 공식 성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의 불안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가진 위력이 얼마나 신박한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전략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국제 외교와 군사 거래는 때론 놀라운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해성5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말 캐나다 잠수함 계약의 실사 현장.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의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약 60조 원대의 거대한 계약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 계약을 따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때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공식 설명도 사전 공지도 없이 현장에서 해성5를 꺼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요.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 미사일도 함께 드립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캐나다 방위사업 담당자들과 정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캐나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60조 원 규모의 계약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협상이 빨라지고 합의점이 보이기 시작하며 마침내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군사 기술 그리고 해성5라는 미사일이 세계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캐나다는 한국 잠수함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잠수함과 해성5의 조합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성5가 만들어낸 게임 체인지의 현실 버전입니다. 해성5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은 요란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론에 나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설파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정확하고 집요하고 조용합니다. 피할 때 이미 준비돼 있고 상대가 알았을 땐 이미 늦어 있습니다. 해성5는 단순한 하나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하지만 말하지 않는 나라라는 한국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3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숨기고 그 다음 단 한 장면으로 세계 해군의 판을 뒤집은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국방부의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세상이 아직 모르는 다음 카드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게임 체인저가 말입니다. 강한 나라의 조건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해성5.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